세포가 이동력을 갖게 되고 혈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도 되고 그러니까 면역 회피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고 이게 전부 다 뭐에 의해서 발현되더라? 히폰 알파에 의해서 발현된다 이거. 이번에는 그 저산소와 전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암 환자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이 때문에 그렇잖아. 암이 첫 번째 그 발생했던 원발 장소에서 뭐 무럭무럭 자란다고 하더라도 이게 환자를 죽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 근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이에 있어, 전이. 그래서 암 환자들의 돌아가시게 되는 뭐 이유 중에 대략 한 90%가 전이에 의한 거다라고 통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고, 그래서 일단 전이를 막는 게 암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 특히 이제 뭐 진행성 암이라든지 약간의 뭐 3기, 4기 이런 암 환우분들 조금 더 멀리 가면 갈수록 자기 이제 예후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볼게. 이게 뭐냐면은 전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놨어. 여기가 당연히 원발 장소이고 여기가 이제 전이가 된 장소야. 많이 떨어져 있는 거지. 첫 번째 전이가 되려면은 여기에 있는 원발 장소에부터 환경이 많이 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여기 이 논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해놨어. 얘가 이쪽으로 전이를 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이 과정 중에서 성공할 확률도 굉장히 떨어져. 생각을 해봐. 원래 잘 살던 곳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굉장히 먼 해본 적도 없는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 면역세포들을 많이 만난단 말이야.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면역세포들. 두 번째는 여기의 환경하고 이 멀리까지 가는 이 과정의 환경이 너무나도 달라. 상피세포들은 대부분 어떻게 자라야 되냐면 이렇게 붙어서 자라야 돼. 세포와 세포들끼리 다 손에 손을 잡고 연결을 해서 서로 이제 통신을 하면서 자라는데 이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은 물의 흐름으로 계속 움직이는 환경이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급류에 뽕 빠진 거지. 우리가 급류에 뽕 빠지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멀리 흘러가면서 벽에도 부딪히기도 하고 물 먹어서 익사하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면역세포한테 살해당기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떨어져 나가봤자 거의 죽어서 여기까지 전이의 확률은 굉장히 낮아. 그런데 만약에 이 지역이 저산소 환경이 되면, 즉 하이폭시아 환경이 되면 얘기가 달라져. 일단 이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 전에 얘기했던 세포독성 T세포들은 많이 줄어들고 면역을 조절하는 이러한 세포들이 많이 생기게 돼서 1차적으로 여기에서 암세포가 면역세포하고 싸울 일도 없어. 왜냐면 이제 나를 죽이는 면역세포 자체가 일단 적으니까.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은 이 CTC라는 거는 이 혈관 내에서 계속 순환하는 암세포를 CTC라고 그래. 근데 CTC는 어떠한 능력을 부여받냐면 하이폭시아에 빠졌던 CTC는 면역 회피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혈관 안에는 면역세포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발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면역 회피를 일으켜서 이 면역세포로부터 발각되지 않고 얘는 이제 여기를 지나서 먼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2016년도에 네이처 리뷰에 실렸던 논문이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2020년도에 이 니콜라 아세토라는 학자가 실험을 해서 과거에는 CTC라고 불렸던 거를 클러스터드 CTC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면서 새로운 걸 발견했어. 이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암세포 한 마리가 떨어져서 이 힘든 과정을 다 거쳐서 이겨내서 면역세포로부터 면역 회피를 해서 여기까지 이제 멀리 이주를 성공했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연구를 많이 해보니 한 마리가 떨어져 나와서 전이를 성공시킬 확률보다는 덩어리체에 떨어져 나왔을 때 전이를 성공시킬 확률이 높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밝혀낸 거야. 그 실험적으로 밝혀낸 거를 2020년도에 셀지에 발표를 했고, 그런데 덩어리체 떨어져 나오려면 이게 어떤 환경이 돼야 되냐? 저산소 환경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산소가 됐을 때
세포와 세포의 정션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포하고 세포들끼리 커넥팅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니까 손에 손을 잡는 거 암세포들끼리. 이러한 세포와 세포를 이을 수 있는 단백질들이 막 발현이 돼서 세포가 떨어져 나올 때는 저산소 환경에 있는 세포들만 덩어리째 떨어져 나오는 거지. 관련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고 니콜라 아세토 학자가 실험했던 그리고 실험의 결과로 주장했던 바를 아주 알기 쉽게 좀 표현해 놨어. 한번 보도록 할게. 그래서 보다시피 이 프라이머리 사이트에서 무럭무럭 자라다가 뭐 우연찮게 떨어져 나오는 세포가 있겠지. 한 마리가 떨어져 나와서 멀리 이동을 하다가 대부분은 죽겠지만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제 생존을 하게 되고 먼 곳에서 다시 혈관 바깥으로 나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 그게 전이인 건데 이게 과거의 이론이었고 이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암세포가 점점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식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혈관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은 좀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 저산소에 빠지는 지역들이 이렇게 같은 튜머 내에서도 생기는 거야. 당연히 혈관에 가까이에 위치한 암세포들은 충분한 이제 산소 공급을 받겠지만 혈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암세포들은 저산소 환경이 되겠지.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여진 거는 이제 저산소 환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이 노란색 부위는 상대적으로 산소 공급이 좀 덜 되는 부위이고 이게 저산소 환경이 되면 암세포하고 암세포 사이를 이 엮어주는 단백질들이 발현된다는 거야. 떨어지지 않게끔. 너무 히프원 신기하다. 알파가 그런 걸 만든 거네요. 바로 그거지. 히폰 알파가 이 단백질을 다 발현시켜 버리는. 이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히폰 알파가 암의 근본 원인 같은 그런 존재로 많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인식을 하고 있어. 너무 대단하잖아.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면 얘들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야. 물론 얘네들도 떨어져 나갈 수 있겠지. 얘네들끼리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런 단백질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일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저산소 환경이 되면 이렇게 덩어리째 떨어져 나갈 확률이 높고 이거를 뭐라고 명명했냐. 아까 얘기했던 니콜라 아세토라는 그 학자가 클러스터드 CTC라고 표현을 했어. 여기서 얘기하는 클러스터드라는 거는 약간 덩어리라는 거예요. 덩어리라는 거. 이렇게 되면 한 마리가 떨어져서 나갔을 때보다 뭉탱이로 떨어져 나갔을 때 최종 목적지에 생존해가지고 다다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야. 그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거지. 상식적으로 그럴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 여기는 이 환경하고 이 환경은 굉장히 다르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이 환경은 그냥 급류라고 생각하면 돼. 급류에 빠져서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다 사망하는 것처럼 이 세포가 급류에 빠져버리면 정말 운이 좋게 그 면역세포, T세포한테 발각이 안 되더라도 이런 데 세포벽이 막 부딪혀버려. 급류에 가다가 돌멩이 바위에 머리 부딪히면 사망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가운데 애들은 살 거 아니야. 이렇게 부딪히면 얘도 완충 역할을 해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싱글 CTC라고 해서 명명한 거야. 예전엔 그냥 CTC였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물론 세포 한 마리 싱글 CTC가 정말 전이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클러스터드 CTC가 전이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이게 아까 얘기했던 니콜라 아세토가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한 걸 발표한 거였고. 이 논문은 2013년도 논문 조금 되긴 했네. 웬만하면은 논문을 이제 찾을 때 혹은 자료로 쓸 때는
가능하면 최근 논문을 위주로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괜찮은 논문이라서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잘 해놔서 발췌를 했어.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유방암 세포인데 처음에 이제 유방 세포가 암이 됐고 암이 되면서 이제 하이폭시아에 빠져버리면은 히프1 알파가 여러 가지 유전자를 발현시키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발현된 유전자에 의해서 세포가 이동력을 갖게 되고 세포가 어떠한 꽉 찬 공간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효소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되고 혈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도 되고 그리고 면역학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면역 회피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고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쭉 가다가 정착지에서 혈관 바깥으로 나오고 나와서 새로운 환경에서 정착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다시 확장시키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심플한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고 암세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게 되려면은 여기에 있는 이러한 유전자들이 다 발현이 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유전자가 다 발현이 안 되더라도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 유방암에 생겼던 암세포가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뼈라든지 뇌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이가 되려면은 이러한 유전자들이 다 발현이 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라는 걸 밝혀낸 거야. 이게 전부 다 뭐에 의해서 발현되더라? 히프1 알파에 의해서 발현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논문에다 발표를 한 거야. 그래서 제목 자체가 유방암의 전이에 있어서 히프1 알파의 역할. 이 논문의 이제 제목인 거야. 서두에 얘기했지만 전이만 되지 않는다면 암 환자가 뭐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마치 전이만 되지 않는다면 흔히 뭐 얘기하는 것처럼 암은 뭐 관리하는 질환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당뇨라든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처럼 그냥 같이 안고 가는. 어쨌든 그러려면은 전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거기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충분한 산소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산소와 전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저산소와 항암제 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